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굉장히 후덥지근한 수요일을 보내고 오셨는데요. 벌써 이렇게 더우면은 7, 8월에는 얼마나 또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코스피 2800선을 목전에 두고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 3000피가 갈 거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우선 다음 달 중으로 2800선을 잘 안착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간 테마주로 상승을 보였었던 가스나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화장품이나 전기장비, 게임 그리고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큰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곤조곤하게 시장의 모든 면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적풍 유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자, 네. 이제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6월 마지막 시장이었어요. 네네. 자, 제가 오전장 볼 때는 오늘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양시장 마무리는 해줬거든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올랐는데 오늘 사실상 하락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수익이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지수가 계속해서 지수는 버티는데 개별 종목들은 좀 개별적으로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막 이렇게 어지럽게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현상들은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흔히 M7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대형주 쏠림 현상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들을 그대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 나머지 개별 주단에서는 좀 재미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들, 우리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신규 투자 자금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솔직히 우리나라 장보다는 미국 장이 더 좋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 장에서 돈을 빼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자금력이 똘똘 뭉치는 외국인 기관들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하고 있고 한동안은 우리 증시로 어떤 많은 자금들이 컴백하기 전까지는 주도주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은 시장의 예탁금과 또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는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한 55조 원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신용잔고의 경우는 이제 이번 달 초부터 해서 이제 20조 원을 돌파한 뒤로서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예전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는 그 지수가 확 빠져버리면 신용잔고도 같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신용잔고가 빠지지 않고 종목만 내려가니까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 요즘 그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수출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K 수출주 위주의 그런 주도 흐름은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분께 드리는 추천주는 이쪽 수출주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까지 같이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안은 이 K 수출주 위주의 시장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죠. 오늘 오른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도 테마주 위주였는데요. 이런 종목들 잘 주시해 보시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시장 특징주도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말씀 주실 특징주 어딜까요? 일단 반도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태성이라는 종목이 바로 그 종목인 것 같아요. 태성은 예전에 제가 우리 방송을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추천했던 종목이었었고
딱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이제 5월 16일 날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가져왔을 경우 수익률은 한 140% 정도 발생을 했을 거고 제가 처음 드렸을 때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잘 가는 종목이라서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더 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가격대가 이제 여기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6,000원대 머물러 있던 종목이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와서 그렇다면 지금 뭐 많이 올라와서 고점이냐? 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올라간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2차 전지 관련된 재료가 좀 있었어요. 중국의 CATL 요청으로 해서 국내 유일이라는 딱 타이틀을 달고 복합 동방용 RTR 도금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을 부분은 중국의 CATL, 중국의 1등 배터리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연관돼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FCBGA라고 하는 그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22조 원 규모가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커질 거라고 하는데 요 FCBGA라고 하는 요 패키지 기판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성이 정말 여러 가지 재료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글로벌 1등 PCB 관련주인 펑딩이나 썬난서키트라는 이런 어떤 중화권에 있는 기업들부터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까지 전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말씀드린 삼성전기나 주가 보시면은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고 또 LG이노텍 주가도 살펴보면은 LG이노텍 주가도 보면은 요즘 상당히 괜찮아요. 대형주치고 지금 17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 태성이랑 같은 재료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리기판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현재 잘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성에 대해서 제가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만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좀 만약에 너무 올랐으니까 만약에 빠졌을 경우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제가 한 종목 더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후발주로 보고 있는 심텍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제가 빠지면 사자고 그랬었는데 딱 그 뒤로 적절한 조정이 나와가지고 딱 사기 좋은 구간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공개 방송 종목이었었던 심텍 이 종목이 이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현재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시면은 태성처럼 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태성 첫 번째로 들어봤고요.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고 148%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15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더 커지면서 13,940원으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9.33% 상승했고요. 중국 CATL과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태성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텍 말씀 주셨으니까요. 심텍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 종목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라이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라이콤이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종목도 보니까 제가 지난 4월 26일 날 그때 이제 한번 단기주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면은 112% 정도 올라간 상황이라서 제가 단기주를 드리더라도 저는 좀 상승 초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콤 일단 차트 같이 보면서 재료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쪽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이용자 제한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이용객들을 이제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이제 제한된 부분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서 자율주행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었고 이쯤이면은 모두에게 공개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올라갔었는데 라이콤이 자율주행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이 회사가 라이다, 이 라이다에 들어가는 레이저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장 세계에서 작은 그런 라이다 센서, 레이저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 회사가 그 테슬라의 공급사, 테슬라의 파트너사 쪽으로 일단 라이더 센서를 계약을 성공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그렇게 통해서 테슬라 쪽으로 계약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테슬라에서도 원래 라이더를 안 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번복을 좀 했었죠. 그래서 라이더를 사용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늘 많이 오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고점이 5,090원 그리고 종가가 4,080원, 4,810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가격이 상장한 이후로 역사적 최고 가격이에요. 그래서 5,000원이라는 가격이 상장 초기에 한번 갔다가 이번에 거의 4년 만에 처음 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아직은 상승 여력도 있다 보여지고요.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에 비해서 가장 강한 이 종목이 저는 자율주행의 주도주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내일장이나 모레 정도의 어떤 단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라이콤도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냈죠. 22.08% 상승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4,8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52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이제 테마주라고 하죠. 포트폴리오에 라이콤 넣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좌측 상단에 이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거든요. 이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갖다 대셔서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 종목 요즘 정말 잘 가는 종목인데 세진중공업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즘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제 K 수출주 관련해서 K조선 이쪽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확실히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도 제가 지난 5월 28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나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52%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여전히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차트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그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이쪽 시추 관련해서 또는 또 LNG선 관련한 종목들이 서로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한 며칠 사이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무너지고 현재 말씀드리는 세진중공업만 살아남았고요. 기타 다른 어떤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도 이제 소수 종목들만 살아남아 있는데 이 종목이 좀 특별한 이유는 혼자 지금 신고가를 독주하고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돌아온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 하면 한번 이 해상 운임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배 수주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 조선업종에 활기가 돌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지난번에 동해 가스전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실질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해에서 가스를 어쨌든 채굴을 해서 시추를 해서 뽑아냈을 때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가스관을 연결해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LNG 선박을 이용해서 가져올 것이냐.
어쨌든 가스관 설치하는 것보다는 LNG 선박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는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목표가를 제시를 한 거를 보니까 한 11,000원 정도까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생각은 비슷해요. 일단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가 1,400원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평가를 봤을 때 11,000원 정도가 목표가라고 제시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할 매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팔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는 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이번에도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세진중공업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회사의 자회사로 있는 동방선기 이 종목이나 또는 관계사로 있는 1승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현재 전혀 올라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말씀드린 세진중공업에 관련한 종목들로 같이 상승이 예상되니까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단기 투자로는 세진중공업, 좀 중장기 투자로는 동방선기나 1승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나 추천 종목이었던 세진중공업 들어봤고요. 어제 또 특히나 이게 해운 운임 상승으로 해운주가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 오늘은 조선주가 다 그렇게 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진중공업은 오늘 7.76% 추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점, 그리고 동해가스전의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11,000원 목표가보다 더 갈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종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동방선기 그리고 1승 말씀 주셨거든요. 이 두 종목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을 키셔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한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의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경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과거에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성과들을 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시장을 돌파해갈 만한 그런 종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이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8시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준비한 특별한 종목들을 제시를 드릴 텐데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 위쪽에 보이시죠? 위쪽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8시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 이 방송과 함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적인 우리 글로벌 시황에 대한 얘기들 요즘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다지 도움되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전의 날에도 보니까 요즘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불편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위원들은 어차피 매파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호주에서도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다음 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나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이나 어떤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직 물가가 그 정도까지 내려오려면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리가 지금 동결 상태로 가고 있고 금리 동결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올해 계속 증시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아직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미 연준의 위원들이 하는 발언들은 이 좋은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우려가 반영되는 현 증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의 패턴들 있죠?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인 시장의 우상향들이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한테 행복한 순간이 올 텐데 올해 하반기는 아쉽게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보다는 올해 상반기처럼 정말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 주도주 이런 종목들의 쏠림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증시에 좋은 환경들은 아니고 금리 동결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주식을 보는 사람들을 되게 바보 취급들을 많이 했어요. 야, 테마주가 이렇게 가는데 2차전지 테마가 이렇게 가고 뭐 수소 테마가 이렇게 가는데 야, 누가 실적주 보고 있냐 그랬었는데 이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올해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대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대출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실적주들 쏠림 현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뭐 상황이 바뀐다면은 뭐 다르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주라든지 낙폭과대주, 저평가주, 부실주라고 하는 저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기가 현재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투자 기회임은 맞다고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려요. 바닥에 있는 주식 사는 게 좋은 전략은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당장 수익을 내야 되겠고 내일 당장 수익을 내야겠다면 이 전략은 당장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나는 싸게 저점에서 모으고 싶다면은 이쪽이 좋겠지만 나는 오늘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수출업종.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는 산업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수개월째 드리고 있는데요. K수출주. K수출주가 잘 가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것도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 1,400원을 넘어가진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1,380 몇 원, 1,390 몇 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1,400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계속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억누르는 그런 발언들, 구두 개입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다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강달러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고 달러를 받게 되죠.
그러면 달러가 지금 내가 똑같은 달러를 받았는데 이거를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바로 수출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한동안은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런 높은 상황이니까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산업들 있죠.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같은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좋아지겠지만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종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선업종도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배 잘 만든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저가 경쟁들에 약간 우리가 밀려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K조선업종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으로 많이 또 거론이 되고 있죠. 이 조선업종이 잘 가게 된 배경들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뭐 요즘 저기 뭐 동해 가스전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요게 제일 원인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상운임이 상승을 하고 발주가 증가하면서 선가, 배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K 컨테이너선이 귀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쪽 그 중동 지역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 요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전면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글로벌 해상운임이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덩달아 컨테이너선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이 계속 전쟁 분위기로 불안해지면은 그 항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이 발주를 증가시키면서 선박 건조가 건조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 조선업계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뭐 이런 사이클, 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K뷰티, K푸드 같은 내용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K조선도 한동안 더 봐도 될 만한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산업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SCFI 이제 상하이 해상운임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을 때, 딱 터졌을 때, 그때 비교했을 때 지금 수치로 따져보면은 지금 3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 2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해상운임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고, 관련주들,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뭐, 해운주, 또 조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이 중에서 좀 유독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드리게 된 배경이 여기 보시면은 지난 5월 28일 날에 그때 이제 7,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음 보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한 5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왔을 때가 그때가 6월 5일이었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사셨어도 40% 이상 상승이 났을 거예요. 그때도 세진중공업 음봉 매수 전략 목표가는 9,000원 전망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9,000원 넘어서 이제 10,000원도 뚫고 11,000원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그때 동해 가스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화 드렸던 거긴 한데 최근에 K조선 사이클이랑 맞물려가지고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세진중공업은 더 갈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하시면서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에 대한 후발주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방송 오셨던 분들께 다 드렸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차기 다음 제2의 세진중공업이 될 만한 종목들 여러분께 제시 드리려고 하니까요.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확인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는 링크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 제시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까지 준비해 놓고 있으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들어오셔서 8시 또 제가 이어지는 공개방송까지 함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요건 아까 제가 방송 아까 초기에 세진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보다 좀
덜 부담스러운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께 제시드렸던 게 이제 동방성기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회사가 세진중공업의 자회사로 있는 회사여가지고 사실상 뭐 같이 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세진이 먼저 가 있고 그다음 동방성기가 뒤늦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방성기도 저는 뭐 한 3,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 3,000원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3,000원까지는 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정도로 한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0% 이상 보고 있고 잘 간다면 뭐 3,500원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재료가 상당히 많은 K조선 관련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성기 이 종목도 세진중공업 관련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얘기는 좀 했고,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 K 수출주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아실 만한 우리 수출 업종들은 제가 여기 크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거는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요즘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거의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섹터들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지금 같은 환경에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주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이것만 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쪽이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 좀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이쪽이에요. 여기는 K뷰티랑 K푸드는 원래부터 이쪽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도 수출 산업은 아니었지만 근래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섹터들입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얘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K뷰티 쪽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최근에 그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것들, 그리고 K푸드는 뭐 김, 그리고 냉동김밥, 뭐 떡볶이, 뭐 예전에는 보니까 뭐 삼계탕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쪽은 지금까지는 별로였었는데 앞으로 좋을 섹터예요. 인터넷 업종, 게임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 업종이랑 또 소프트웨어 이쪽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다 아시는 거니까. 이미 다 올랐고 안 오른 거를 보는 게 또 저의 목적이니까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장품 테마로 예전에 실리콘2 화장품의 주도주입니다라고 드렸었던 건데 오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야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실리콘2는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10,000원 이하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54,000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 시작하는 건가? 아직은 좀 더 갈 건가? 좀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실적이 나왔는데 이 엄청나게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2는 어쨌든 저는 이제는 끝난 종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후속주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드렸던 게 이제 CTK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드리고 나서 한 70% 정도 올라갔는데 더 갈 겁니다. 저는 한 100% 이상 갈 것 같아요. 지금 70%까지 올라왔으니까. 주가는 제가 완전 저점에서 드려가지고 지금 저만큼 가고 있는데 화장품이라는 K뷰티라는 재료도 있고요. 또 플라스틱 관련된 그런 펫 플라스틱 관련된 재료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화면을 캡처했을 때는 좀 밀렸었는데 오후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 보시는 분들은 실리콘2 지금 상당히 불안한 자리니까 CTK 같은 후발주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할 만한 그런 화장품 K뷰티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에는 화장품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다면은 이제는 화장품의 후속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테마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이라 그러면은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시면 하이로닉이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 실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내수에서 나왔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K 수출주, K 뷰티 관련주로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이로닉은 저는 오늘 상승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앞으로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위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관심 있게 잘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이로닉.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한 종목인데요.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별로예요. 재무제표제에 띄워놨는데 적자 지금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장을 했고 그러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다 가고 이제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까지도 간다는 거는 이쪽 K뷰티라는 이 섹터가 거의 이제 밑바닥까지 긁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종목도 있었네?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좋은 종목만 선택적으로 갔다면, 그래서 K뷰티가 좋지만 이제는 약간 옛날처럼 그렇게 신선한 느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업종들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5월 말에 우리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 K패션 관련주, 이것도 K뷰티의 어떤 역할이랑 비슷하게 K패션, 의류죠? 의류 관련주로 괜찮을 거라고 드렸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요즘 뭐 추천드리고 나서 한 20%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드렸던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증권사에서 제시한 저 목표가까지 가기에는 충분히 저는 더 갈 것 같거든요. 이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드렸었습니다. 좀 빠지면 보세요. 그래가지고 밀렸다가 이만큼 올라갔고 아직도 괜찮더라고요. 아직도 더 갈만한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의류 관련주 쪽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혼자 가고 있는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이 K패션, K의류 관련해서는 주도 종목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앞으로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주도주 위주로 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 여기 위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수출주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유진투자증권 지난주 금요일 날 제시드렸던 종목들인데 분봉 차트 띄워놨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받아갈 수 있어서 이런 단기주들도 저는 항상 공략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 말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한번 또 보여주세요. 바이오 제약주 이런 것도 24일 날 이번 주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드리고 나서 화요일 날 바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침에 단기로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고 수출 관련된 섹터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도 잡으실 분들은 이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좋을 섹터에 대해서 인터넷이랑 게임 업종 이쪽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뷰티나 푸드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한번 올랐죠 이미. 그래서 이쪽은 아예 이제 신선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터넷 대표주라고 한다면은 카카오랑 네이버인데요. 요즘에도 카카오, 네이버 이거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잘 추천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수익이 날 걸 알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께 가격 전략들이나 이런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를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차트랑 실적만 놓고 보잖아요. 그럼 지금 바닥이 맞아요. 괜찮거든요. 예전에 이게 작년에 그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나왔던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똑같아요. 지금 주가가 거의 흔히 말하는 이제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좋은 가격대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 회사 주가가 예전처럼 다시 8만 원, 10만 원 가려면은 요거는 몇 개월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년 단위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선호하지 않는 종목인 것 같죠. 그래서 전 카카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적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인터넷이랑 게임 업종이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올해 내년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실적들을 다 뛰어넘을 만한 굉장히 호실적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네이버도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에요. 저점이고 지금 여기서 샀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6개월 1년 투자했을 때 손해볼 확률 높지 않아요. 그 정도로 주가는 바닥이거든요. 재무 상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괜찮아요. 실적 너무 괜찮고 앞으로 전망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쪽 업종이 못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금리와 어떤 기술주와의 상관관계. 우리나라는 금리가 높으면 기술주가 못 간다라는 약간 그런 편견 아닌 편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음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카오와 네이버의 내부자 매도 내역입니다. 회사의 어떤 임원들이나 그런 어떤 중책에 있는 분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최근 겁니다. 5월 달에서 6월 사이에 매도 내역 보시면은 뭐 작게 몇백만 원 파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많게는 1억 원 던지신 분도 계시고 여기 카카오 같은 경우는 2억 원씩 매도 치신 분도 계세요. 물론 이분들은 이거를 스탁 옵션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현 주가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좀 고점에 사가지고 손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보너스로 받은 거니까 현금화를 하는 거죠. 이 주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내부자도 사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부자라고 정말 항상 고점에서만 익절하고 바닥을 사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해서 내부자 매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뒤로 나서 100%가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주가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의 어떤 분위기,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이런 기술주 쪽으로 또는 인터넷 업종 쪽으로 많이 좀 쏠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인식이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회들을 이용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업종 중에 대장주인 네이버랑 카카오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업종이라는 테마가 잘 올라갈 때 원탑, 투탑이 될 만한 종목이라서 네이버, 카카오는 저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거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바닥까지 왔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드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업종이랑 보통 같이 가는 테마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임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게임 업종에서 주도주를 찾자면은 저는 첫 번째 주도주로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증시가 어떻죠? 어떤 테마가 올라가면은 주도주가 일단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잘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죠. 후발주들이 올라가는 기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후발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업종을 사시려면은 첫 번째로 펄어비스를 꼭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에 이제 저게 새롭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의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작년, 재작년에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올해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됐는데 겨우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이제 주도주라서 게임 업종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같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와 실적과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첫 번째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요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도주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크래프톤이 되겠는데 최근에 좀 논란도 있습니다만 논란을 뭐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이제 보이는 요거는 그 걸그룹 뉴진스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가져오게 됐는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는 잘 가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작년에 14만 원대 있다가 2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바닥에서는 100% 정도 올라온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이전의 차트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오를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새로운 모바일 게임과 스팀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게임들을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에 있던 매출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역시 실적과 주가 차트가 같이 가고 있는 이런 K 게임주로 봤을 때 저는 아까
펄어비스와 크래프톤이 현재 양대 산맥으로 보고 있고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존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주도주의 상승세는 앞으로 한동안은 더 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의견, 신규 진입도 저는 오케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 이 종목이 오랫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단에서 가볍게 뛸 수 있는, 더 이런 상승들을 압축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 지금 앞서 봤던 펄어비스나 크래프톤이 이미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치만 더 갈 거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50% 이상을 최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잠시 후 설명을 드릴 텐데 8시 공개 방송에 오셔서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8시에 바로 제가 공개 방송 열어서 할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50% 이상의 이런 수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게임주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주도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중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게임 업종을 사실 되게 어렵게 했다가 근래 들어서 하나씩 이제 판호 발급이라든지 그런 개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난번에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지면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고요.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리는 중국의 게임쇼, 중국에서 가장 큰 게임쇼라고 하는 차이나 조이, 여기에 작년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차이나 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이제 최대 게임쇼인데 작년에 이제 20주년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이벤트가 없었다는 그런 좀 혹평들이 있어서 작년에 무려 33만 명이 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요게 다음 달 26일부터 있을 예정이니까 게임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제일 크대요. 그 다음은 콘솔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시장들이 편중이 돼 있는데, 콘솔 게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콘솔 게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과 앞으로 봐야 될 만한 게임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달에 상장하는 기업인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입니다. 게임 중에서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콘솔 게임,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RPG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쪽이 편중이 됐었다가 좀 새로운 도전을 했었고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 달에 상장할 거라고 하는데, 다음 달 2일과 3일, 7월 2일, 3일이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청약이 들어가서 7월 초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웃돌 거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흥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다른 게임 업종들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많은 업종들이 있었지만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어요.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작 게임의 반응이 좋았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K게임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데브시스터즈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가까이 올랐는데
주봉을 보니까 저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K게임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정말 장기간에 이 바닥을 뚫고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도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데브시스터즈 오늘 올라간 이유 한번 볼까요? 이번에 신작 출시하자마자 미국에서 인기 1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쿠키런이라는 게임 아실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작년에 중국 차이나조이에서 상을 수상을 했어요. 유저가 가장 선호하는 게임이다라는 수상을 했고요. 올해 그 게임이 국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신작 출시 기대감에 데브시스터즈가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면 이 종목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있고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현 구간 대비해서 50%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재무 상태인데요. 매출액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단기 순이익들이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바닥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증권가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K뷰티 화장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K조선, 세진중공업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 다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게임주의 순서가 온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8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켜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한번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